네, 오늘은 이제 큐스키 핸즈온 세션으로 여보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큐스키 트랜스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서 어, 저희가 만든 양자 회로를 이제 음. 돌리려고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돌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이 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떠한 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시납 게이트를 가한다고 했을 때 보여라. 논리적으로 근데 보여라. 그걸 이제 특정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고 싶은데 그 양자 컴퓨터에서는 직접 하다마드 게이트나 그 시납 게이트를 한 번에 펄스로 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 컴퓨터들은 자신들만의 그 베이시스 게이트 혹은 이제 유니버설 퀀텀 게이트 셋들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명 그것들의 조합으로서 저희의 무삭증? 그 하다마드 게이트나 스냅 게이트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 또한 특히 이제 IBM 같은 이제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넥티비티 문제도 있어가지고 서로 멀리 있는 큐비트들끼리는 이제 한 번에 2큐빗 연산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이제 보여라. 최대한 2큐빗 연산이 보여라 많은 그랬다면서. 그러한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면 어. 걔네 둘은 최대한 가까이 레이아웃을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실행 시간도 최대한 낮추고 오류율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파일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어떤 논리적인 양자 회로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양자 회로로 변환하는 과정, 그걸 트랜스파일러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파일러 이거는 이제 자료는 그 2024년 IBM에서 진행한 큐스키 글로벌 서머 스쿨 자료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래 그래. 요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음. 음. 그래서 저희는 어. 음, 어. 이러한 지금 이걸 보시면 어떤 내려줬어? 양자 알고리즘으로 택시는 말하면 번스타인 바즈라니 어. 알고리즘을 어. 표현한 건데요. 하여튼 진짜 다행이다. 아버님 그러면 지금 네. 많이 괜찮아지신 근데 거죠? 이러한 양자 회로가 있을 때 이거를 실제 컴퓨터에서 돌릴 수 처음에 있게 무삭증 하드웨어에 있으니까 맞게 저희는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드웨어는 다양한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에 있었지 심하게 맞는 때. 양자 회로를 새로 생성해내는 게 이제 Circuit Compilation 혹은 Circuit Transpi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회로를 트랜스파일레이션을 시킬 때 그리고 여기서 컴파일레이션이랑 트랜스파일레이션은 같은 의미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 네. 해서 이게 나쁜 컴파일레이션의 예시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게이트들이 따다다다닥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걸 돌리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 이제 아이들 타임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디폴라라이징이나 여러 가지 에러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컴파일레이션의 예시는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큐빅 리유즈까지 허용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어떤 큐스킷의 플러그인이긴 한데 그거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좀 더 컴팩트한 컴파일레이션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렇게 좋은 트랜스파일된 그 서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는데 좋은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가 많이 안 끼고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컨스트레인트들은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하드웨어들은 베이시스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한 번에 가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들, 한 번의 펄스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들 셋이 있고요. 그래서 IBM에서 지금 현재도 이글 프로세서랑 헤론 프로세서가 그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무료 계정으로는 이제 이글 프로세서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베이시스 게이트 셋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G, 헤론 같은 경우에는 CG, RG,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 X,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어 있고, 이글은 또 CG 대신에 ECR이라는 이것도 2큐빗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 이 네 가지 조합들로 모든 연산들을 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넥티비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어떤 2D 칩 위에 큐비트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커넥티비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에 있었던 IBM 양자 컴퓨터인데요. 보시면 0번째 큐비트랑 52번째 큐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키스케이스를 이용해서 0번째 큐비트를 컨트롤로 하고 첫 번째 큐비트를 타겟으로 하는 시넛 게이트를 가했을 때 그런 0번째 첫 번째를 실제 양자 하드웨어 매핑할 때도 서로 근처에 있는 애들로 매핑을 해줘야지 이 논리적인 0번째 큐비트를 실제 하드웨어 0번째 큐비트 그 다음에 논리적인 첫 번째 큐비트를 실제 하드웨어 52번째 큐비트 이렇게 레이아웃을 할당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2큐빅 게이트들 가한 것들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레이아웃을 짜면 좋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왑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서로 가깝게 붙인 다음에 2큐빅 게이트 작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왑 게이트 개수를 줄이는 것도 이제 트랜스파일러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왑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루트 X랑 X 게이트랑 그다음 CG 게이트를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제 2큐빅 게이트가 3개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스왑 게이트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노이즈들도 있죠. 이 노이즈들도 이제 게이트 에러들도 있고, 즉 게이트를 많이 가면 게이트 에러들이 쌓이게 될 거고, 또 이제 T1 타임, T2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끝내면 좋습니다.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이제 컨스트레인트였고, 그것이 이제 키스킷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엔드에다가 타겟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쫙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트랜스파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CNOT 게이트, CX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CNOT 게이트가 0번째 큐비트랑 첫 번째 큐비트 사이에서는 뭐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첫 번째를 컨트롤로 하고 0번째를 타겟으로 하면 뭐 에러 레이트 어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X 게이트, 그 스퀘어루트 X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째 큐비트, 이거 원 큐빅, 싱글 큐빅 게이트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고 그럴 때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된다.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당연한 거겠지만 싱글 큐빅 게이트가 에러 레이트가 그 2큐빅 게이트보다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큐빅 게이트, 수압 게이트 같은 걸 특히 더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파일러 로직을 짤 때 좀 더 저희가 편의상 알고리즘을 돌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DAG 리프레젠테이션을 씁니다. 이 DAG라는 거는 그 알고리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해가지고 그 각 엣지들이 화살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순환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Q1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다시 Q1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 이제 acyclic graph라고 해가지고 이런 DAG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양자 회로를 DAG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요 연산을 보시면 Q0라는 큐비트라 Q1이라는 큐비트가 지금 controlled RY 게이트가 가해져 있죠. 보시면 Q0랑 Q1이 이 CRY, controlled RY 게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Q1은 이제 그대로 요 excitation preserving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Q0는 다시 CRY 연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회로를 이렇게 덱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스케줄링을 짤 때도 그렇고 어떠한 큐빗이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한눈에 보기 쉽고 이제 그렇습니다. 컴퓨터 상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래프 표현으로 해놓으면 좀 더 간단하게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계를 패스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이 패스들의 묶음을 패스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 매니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스테이지드 패스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한번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 코드도 볼 예정입니다. 이게 패스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커스텀해서 지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하게 되면 진짜 제 회로에 맞는 최적의 트랜스파일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코드에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있는데요. 패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폴트로 그러니까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긴 한데 디폴트로 6가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스테이지 주어진 6가지 스테이지에서 뭘 뺐다 꼈다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파일러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뭐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예 쫙 구현하셔도 되고 이런 주어진 6개의 스테이지의 그 틀 안에서 넣고 싶은 걸 넣고 빼고 싶은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패스 매니저 스테이지의 6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그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퀴즈킷 같은 걸로 양자 회로를 만들 때 싱글 큐빅 게이트나 2 큐빅 게이트 이런 것들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3 큐빅 게이트, 4 큐빅 게이트 혹은 더 큰 게이트 이런 것들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1 큐빅 게이트랑 2 큐빅 게이트로 쪼개주는 단계가 이닛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쪼개주고 여기서의 약간의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1 큐빅 게이트랑 2 큐빅 게이트를 그 하드웨어 인디펜던트하게 그 양자 하드웨어랑 인디펜던트하게 그렇게 1 큐빅 게이트랑 2 큐빅 게이트로 일단 쪼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스테이지로 들어가면요. 저희가 만든 양자 회로, 그런 논리적인 양자 회로를 행로의 가까이 큐비트들을 이제 물리적인 큐비트들의 이제 1대1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큐비트들을 물리적인 큐비트들의 이제 1대1 매핑을 시켜주고요. 이 단계에서 스왑 게이트가 최대한 덜 사용되도록 이제 레이아웃을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다음 라우팅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실제 그 스왑 게이트 가야 될 때에는 이제 스왑 게이트들을 가해주게 되고요. 다음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요 이닛 스테이지에서는 싱글 큐빅 게이트나 2 큐빅 게이트들로 쪼갰는데 이건 이제 하드웨어 인디펜던트하게 쪼갠 거기 때문에 이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그것들을 하드웨어에서 가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 게이트 셋들로 이제 재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고, 다음 옵티마이션 스테이지는 이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를 거치면 엄청나게 회로가 거대해집니다. 그걸 다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최적화를 하는 것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스테이지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 스케줄링 스테이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뭐 as soon as possible도 있고 뭐 as late as possible 기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고 있는 큐비트들이 아이들 상태에서 뭐 어떻게 동작을 시킨 건지 아니면 쉬는 경우를 최대한 줄일 건지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큐비트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뭐 퀀텀 크로스토크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동작들을 최대한 늦게 하도록 스케줄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늘려버리면 그 디코이런스 노이즈가 생기니까 서로 따닥따닥 붙여서 실행을 시켜버릴 건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스케줄링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네, 패스 매니저의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퀴스키 큐빗 리유즈라는 거라서,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이닛 메소드에다가 요 퀴스키 큐빗 리유즈를 pip 인스톨 한 다음에 요 이닛 메소드에 요걸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측정 후 리셋하고 다시 사용하고, 측정 후 리셋하고 다시 사용하고, 이러한 형태로도 트랜스파일레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프리셋 패스 매니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설정된 그 디폴트의 6개의 패스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또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닛 스테이지는 3큐빗 이상의 게이트들을 1큐빗 혹은 2큐빗 게이트들로 다 쪼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유니트리 신테시스나 하이 레벨 신테시스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쪼개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의 최적화 과정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allied permit 약간 확대를 해보면 요 remove diagonal gate before measur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 직전에는 뭐 G게이트 같은 거 가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 그 게이트들이 가해지게 되는 건 측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서로 인버스 연산을 해주는 거, 뭐 하다마드 게이트랑 하다마드 게이트가 서로 연속해서 붙어져 있다. 그러면 h 제곱은 i니까 그걸 없애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캔슬레이션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커뮤테이티브 캔슬레이션은 이제 서로 커뮤테이티브한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또 캔슬될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과정, 이런 간단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큐빅 게이트를 3큐빅 게이트 이상, 3 이상의 큐빅 게이트들을 이제 1큐빅, 2큐빅 게이트들로 바꿔주고 약간의 최적화를 하는 스테이지가 이닛 스테이지고요. 여기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뭐 이런 거 하기 싫다 하면 이제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뭐 excitation preserving 이라는 큰 연산이 있으면 이거를 다 이렇게 2큐빅 게이트 혹은 싱글 큐빅 게이트들로 쪼개주게 됩니다. 이게 이닛 스테이지를 거치고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또 재밌는데요. 레이아웃은 먼저 완벽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그게 요 단계고요. 완벽한 답을 찾아보고자. 그래서 완벽한 답을 못 찾으면 요거 뭐라고 있냐면 이거를 세이버라고 있긴 하던데, 세이버 레이아웃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레이아웃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하게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추상적인 그 양자 회로상의 큐비트들을 실제 하드웨어에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완벽한 매핑이란 뭐냐, 그리고 얘를 실패했다는 요 세이버 레이아웃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그 레이아웃 스테이지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저희가 퀴스킷을 이용해서 4큐빗 양자 회로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실제 양자 컴퓨터에 Q0는 뭐 63번째 큐비트에, Q1은 64번째 큐비트에, Q2는 73번째 큐비트에, Q3는 62번째 큐비트에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매핑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네.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VF2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저희가 만든 양자 회로가 0번째 큐비트랑 첫 번째 큐비트 사이에 2큐빗 게이트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닛 스테이지는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 1큐빗, 싱글 큐빗 게이트 아니면 2큐빗 게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엣지들은 서로 벌텍스에 있는 큐비트들끼리 2큐빗 게이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fully connected 되어 있죠. 0번째 큐비트는 첫 번째 큐비트랑 2큐빗 게이트가 존재하고 두 번째 큐비트랑도 2큐빗 게이트가 존재하고 세 번째 큐비트랑도 2큐빗 게이트가 존재하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fully connected 그래프 혹은 이제 저희가 만든 그 키스킷으로 만든 혹은 이니 스테이지를 거친 그런 양자 회로의 그런 2큐빗 게이트 연결성을 보고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의 커넥티브 그래프에서 이거와 아이소모르픽한 그래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데요. 그 커넥티비티 그래프 중에서 어떠한 서브 그래프가 존재하는지, 즉,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 그래프랑 아이소모르픽한 관계에 서브 그래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는 과정이 VF2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면 그렇게 매핑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수압 게이트가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라우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 경우가 성공하는 거는 이제 많지 않을 복잡한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눈으로 보시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세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의 이 아이소모르픽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지게 되면 이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화를 랜덤 스테이트로 딱 그 레이아웃을 쫙 뿌려준 다음에 하나하나 다 수압을 거치면서 이 큐비트랑 이 큐비트랑 위치를 바꿨을 때 전체적인 알고리즘 상에서 수압 게이트가 적어지는가? 이것들을 좀 그리디하게 서치하는 겁니다.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큐비트들 사이를 이제 좀 막 수압 게이트들을 그러니까 서로 위치를 바꿔보면서 수압 게이트가 가장 적어지는 그런 상태를 좀 휴리스틱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인터랙션이 많은 큐비트들끼리는 어쨌든 서로 가까이 붙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이 세이버 알고리즘입니다. 세이버 레이아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잘 매핑을 했으면 이제 그 연결성을 이제 저희가 뭐 VF2 레이아웃으로 완벽하게 연결했다면 몰라도 이제 그 연결 실패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왑 게이트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스왑 게이트로 이제 서로 연결해줘가지고 뭐 2큐빗 게이트 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스왑 게이트를 가하는 스테이지가 라우팅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이버 스왑도 있는데 레이아웃에 놨던 그 세이버 레이아웃이랑 똑같은 알고리즘이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레이아웃 단계에서 세이버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라우팅 스테이지에서는 세이버 스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 라우팅 스테이지는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세이버 레이아웃을 저희가 안 썼다, 레이아웃 단계에서 그걸 빼버렸다 하면 이제 디폴트로는 세이버 스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세이버 스왑 게이트를 가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완벽한 이제 인터랙션 그래프가 서로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 실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라우팅을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라우팅까지 세이버 라우팅까지 거친 그런 양자 회로는 실제 양자 회로의 커넥티비티와
커넥티비티의 서브 그룹 중에서 무조건 아이소모르픽하게 매칭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모르픽한 걸 찾아주는 VF2 포스트 레이아웃이 이제 후 처리가 되게 되고요. 네, 이제 이거 보시면 요 네 개도 여기에 매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매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류율이 적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투큐빅 인터랙션이 오류율이 적은 부분 이런 것들로 최대한 매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VF2 포스트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니 스테이지, 레이아웃 스테이지, 라우팅 스테이지까지 거쳤으면 이제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싱글 큐빅 게이트, 투 큐빅 게이트로 쪼갰지만 얘네들이 그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싱글 큐빅 게이트, 투 큐빅 게이트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드웨어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 게이트 셋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고리즘들이고, 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도 이제 DAG 형태로 서킷을 바꿔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드와드 게이트를 가한다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코스트를 가장 낮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패스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 DAG 그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코스트를 낮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고 그 패스를 찾는 거고요. 해서 이러한 양자 회로가 있을 때 이거를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릴 수 있는 싱글 큐빅 게이트, 투 큐빅 게이트로 쪼개면 다음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쫙 하고 커집니다. 양자 회로가.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게 이니 스테이지에서는 싱글 큐빅 게이트 혹은 투 큐빅 게이트로 쪼개고, 그다음 레이아웃이랑 라우팅에서는 연결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트랜슬레이터에서는 이제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로 바꿨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줘야겠죠. 이건 이제 계속 보시면 이게 와일 루프가 돌아가가지고 일정 뎁스 넘어가면 이제 멈추도록 설정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커뮤테이티브 캔슬레이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뭐냐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요소들 그냥 몇 개만 여기 있는 설명들을 보면 저희가 이러한 양자율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싱글 큐빅 게이트가 이렇게 쭈루루룩 가해져 있는 경우 이거를 유니트럴 연산으로 다 합쳐버립니다. 합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본인이 가할 수 있는 베이시스 게이트 세트로 다시 분해를 해봐요. 그러면 원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유니터리로 합친 다음에 이건 2x2 매트릭스들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산이 길지 않죠. 그걸 다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최적화된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큐빅 유니터리끼리 다 곱해버리고 그 싱글 큐빅 게이트들이 연속돼서 곱해져 있다면 그걸 다 곱해버린 거를 다시 분해해봐가지고 이제 최적으로 분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큐빅 게이트에도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0번째랑 첫 번째 큐비트들이 이렇게 초록색 영역에서는 그 둘이서만 연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곱한 다음에 이제 다시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최적화되게. 이 빨간색은 보시면 0번째랑 두 번째 큐비트들만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볼 때 실제 그 양자 컴퓨터 이런 회로 모델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DAG,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이제 컴퓨터에서 더 이런 어디까지 이제 투큐빗끼리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유니트로 크게 묶어버린 다음에 다시 분해를 하면 이렇게 좀 더 최적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제 커뮤테이티브 한 것 연산들끼리는 서로 수합한 다음에 서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수합은 아니고 서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캔슬 되는 건 캔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 같은 경우 Z 게이트랑 이 컨트롤 쪽에 Z 게이트 있는 거는 서로 이제 커뮤테이티브 하기 때문에 서로 위치 바꾸고 그럼 C나 C나 만나서 캔슬 되고 그럼 이걸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최적화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케줄링 스테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크로스톡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서로 근처에 있는 애들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동시에 연산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어주는 스케줄링 기법이 있고요. 밀어봤자 노이즈가 더 쌓일 거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빨리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런 거에다가 그런 딜레이 연산들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쉬고 있는 것들에 이제 정확한 명령들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단순 딜레이 연산을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원한다면 이제 그 에러 서퍼레이션을 위해서 다이나믹 디커플링을 쫙 할 수도 있겠죠. 네, 요거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코딩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그냥 요거 보시면 이제 패스 매니저들, 요 제너레이트 프리셋 패스 매니저 요거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요거랑 이제 각종 것들 다 이용할 텐데 중요한 부분만 보면요. 이것들은 그냥 임포트 해오는 거니까 저희가 퀀텀 프리어 트랜스폼 그런 연산이 그 퀀텀 프리어 트랜스폼 그 양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10큐빅 퀀텀 프리어 트랜스폼 연산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밑에서도 보겠지만 좀 더 이제 예쁘게 보는 방법은 이제 MPL을 쓰면 되고요. 네. 근데도 이것도 안 예쁘니까 이 QFT 안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이제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오타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쪼개졌는데 좀 한눈에도 보이면 좋겠으니까 이런 명령어까지 쳐주면 네, 한눈에 쫙 보이죠. 그래서 이게 10큐비트 퀀텀 프레 트랜스폼인데 보시면 엄청난 커넥티비티를 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고 요 가장 밑에 있는 큐비트들은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래서 엄청난 커넥티비티를 요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트랜스파일레이션을 잘 시켜주면 이제 엉망인 트랜스파일레이션과 잘한 트랜스파일레이션이 이제 그 비유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양자 회로를 넣어줬을 때 이제 양자 회로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함수인데요. 그 회로의 깊이가 얼마나 이거 깊이를 보려면 깊이에 대한 깊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하다마드 게이트 하나 간 거 첫 번째 깊이,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 다 깊이인데 요 이제 깊이가 좀 깊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다마드 게이트 가고 여기에도 동시에 하다마드 게이트가 가해져 있다. 그럼 동시에 가해지는 거는 이제 하나의 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층에 존재하는 게 총 몇 레이어가 있냐 해가지고 이게 뎁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하는 요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뎁스를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 몇 개의 큐비트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쓰여 있는지 이건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오퍼레이션만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 이제 싱글 큐빅 게이트가 아닌 거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함수고요. 어쨌든 회로를 평가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QFD 서킷을 요 함수에 넣어서 돌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뎁스는 1이고 10큐빅 게이트고 QFT라는 연산이 1에 가해졌고 근데 얘는
여러 큐빅 게이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QFT 하나만 가해서 뎁스가 1이다. 이거는 일종의 사기죠. 그래서 일단 이걸 디컴포즈한 상태에서 이 디컴포즈한 상태로 이제 QCDEC라는 데 저장을 해가지고 그려보면 아까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가상의 백엔드를 가정을 할 건데요. 요러한 제너럴 백엔드 버전 2 10큐빅짜리 백엔드를 가정을 해가지고 했고 얘 베이시스 게이트 직접 가할 수 있는 게이트들은 CX, 아이덴티티, RG, SX, X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트랜스파일레이션을 그 백엔드는 요 백엔드를 사용하고 요 백엔드에 맞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저희가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드 넘버를 지정해줘서 실험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입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3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2를 넣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양자 회로가 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양자 회로가 이 백엔드, 가상의 백엔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그 보시면 이제 스퀘어루트 X나 RG 연산들 이런 것들로 쪼개지게 된 거죠. 원래 여기는 하다마드 연산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뎁스는 65가 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들은 이런 것들이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큐빗 오퍼레이터는 90이 되고요. 그러니까 2큐빅 게이트들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컨스트레인 더 추가해 줍니다. 이제 커플링 맵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 커플링 맵이 그 연결성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rom line이라는 거는 이 0번째 요 하드웨어에서 지금 10큐빗짜리 하드웨어인데 0번째 큐빗은 1000번째 큐빗이랑만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큐빗은 0번째 큐빗이랑 두 번째 큐빗이랑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큐빗은 첫 번째 큐빗이랑 세 번째 큐빗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양옆에 있는 그 큐비트들끼리만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컨스트레인까지 주고 좋습니다. 이제 그 커플링 맵으로 설정을 해서 주고요.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컨스트레인까지 다 줬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파일러를 설계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스테이지드 패스 매니저라고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본 요 제너레이트 프리셋 패스 매니저는요. 여기 옵티마이제이션 넘버를 0부터 3까지 지정함으로써 그냥 이미 QSKit 자체가 잘 짜놓은 그러한 트랜스파일러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2로 했는데 뭐 3으로 하면 더 좋게 변하겠죠. 좀 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는 직접 트랜스파일러를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지드 패스 매니저라는 걸 불러가지고 요게 그겁니다. 그 3큐빅 게이트 이상의 연산을 이제 싱글 큐빗이나 2큐빅 게이트로 쪼개주는 그런 걸 이제 이니 스테이지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스테이지에서는 일단 빈 패스 매니저를 선언한 다음에 요 트리비얼 레이아웃은 되게 단순한 레이아웃인데 저희의 추상적인 0번째 큐비트를 실제 물리적인 0번째 큐비트에 매핑하고 즉 i번째 큐비트는 i번째 물리적 큐비트에 다 매핑을 시켜버리는 게 이 트리비얼 레이아웃입니다. 그렇게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 트랜스파일러를 이용해서 런을 하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라우팅도 지정을 해보면요. 이제 세이버 라우팅을 사용합니다. 세이버 라우팅을 사용해서 또 요거를 이제 패스 매니저에 덧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수업 게이트들이 밑에 가해질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라우팅 하는 과정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업 게이트들이 다 가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성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하다마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죠. 이 하다마드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 백엔드가 저희가 만든 가상의 백엔드가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과정이어서 그것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뎁스는 171이 되고요. 되게 지금은 엄청 단순하게 그 패스 메이저를 짰죠. 그 트리비얼 레이아웃을 사용한 게 일단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요거 i번째 큐비트를 i번째 물리적 큐비트에 1대1 대응시켜버리고 다음 라우터나 트랜슬레이터도 그냥 기본적인 것들 쓰고 했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히 이미 키스킷에서 잘 만들어 놓은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2짜리를 쓰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지금 얘는 190 뎁스였는데 얘는 154 뎁스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요. 저희가 엉망으로 만든 커스텀 그 패스 매니저랑 그 다음에 진짜 그 퀴즈캐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좋은 이미 프리셋 되어 있는 그러한 패스 매니저를 비교해보면 피델리티가 그 퀴즈캐스에서 제공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가 퀀텀 프레 트랜스폼의 구조에 맞게 그 레이아웃에 껴넣을 거 잘 껴넣고 뭐 VF2 레이아웃 이런 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 스타 프리라우팅이 조금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좋은 라우팅이고 그다음 트랜슬레이션에서도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스 메이저를 사용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엉망으로 만든 트랜스파일러,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퀴즈킷에서 프리셋으로 제공해주는 트랜스파일러.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만든 트랜스파일러입니다. 보시면 피델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 메이저를 꼈다 뺐다 하면서 저희가 저희 회로에 맞게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